전국 방방곡곡 음식점만 70만 개. 하지만 손님을 위한 방송만 수두룩. 70만 점주를 위한 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다. 늘어나는 외식 인구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해법. 대박쪽 집게, 남기는 장사의 비밀. 대쪽남 황광해가 간다. 날씨가 덥지 않으면은 습기가 집니다. 이래저래 짜증 나는데 여름철에 뭐 그렇게 대박 나는 맛집들도 힘듭니다. 게다가 한식은 이 밑반찬이 늘 문제입니다. 남기고 다른 집하고 차별화하기도 힘들고 계절 따라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걸핏하면 손님들은 음식 남기고 가고 주인 입장에서는 비싼 식재료로 만든 밑반찬들이 자꾸 버려지니까 마음만 아프고 손해가 막심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름철에 또 경기까지 안 좋으면 외식업체 사장님들 지금 좀 짜증 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밑반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손님들한테 호평을 얻고 또 주인 입장에서도 마음 푸근한 그런 음식을 만들고 내놓을는지 대쪽남 황광해가 한번 사례자분하고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자분 모시겠습니다. 모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하게 소개부터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 중구 시청 맛집으로 조금은 소문이 나려고 하는, 아니면 조금 소문난 우대가라는 곳의 과장 선경옥입니다. 네. 자, 과장님이면은 네. 음식 그러면 주방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 음식이랑 홀이랑 가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대가에서 주방하고 홀을 책임지고 있는 분도 이 밑반찬 때문에 속을 썩입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곤지암에 대단히 맛있는 고기를 내놓고 고기로도 호평을 얻고 밑반찬, 특히 나물과 효소로 호평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대박이 났습니다. 고기만큼이나 나물이 유명한 집입니다. 대쪽남 황광해가 같이 가서 지금 오신 분하고 사례자분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네. 가시죠. 대쪽남, 오늘의 선택은 효소를 활용해 만들어낸 밑반찬 특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곤지암에 자리한 이곳에 효소의 여왕이 있다고 하네요. 전원주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편안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마당 넓은 집입니다. 고기와 함께 만들어내는 모든 반찬을 손수 만들어내고 그 반찬에 들어가는 양념 역시 직접 제조한 효소와 조선 간장이 전부라고 합니다. 간소한 양념으로 무쳐낸 제철나물이 이곳을 대박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된 장아찌와 효소를 만들어낸 주인공, 바로 장영순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곤지암입니다. 여기 예전부터 서울 올라가는 길목이고 사람들 왕래 많았던 곳입니다. 맛집들, 대박 맛집들도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마당도 넓고 아주 시원시원한 분위기입니다. 여기 사장님도 아주 시원하고 손도 크고 음식 맛도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우선 사장님부터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곤지암에서 한우하고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나물, 장아찌, 효소를 하고 있는 장영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집의 소고기 좋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이른바 투뿔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고기 드시고 감동받는 분들도 많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는 밑반찬으로 나오는
나물들, 그 다음에 각종 효소, 장아찌에 감동받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물에 감동받아서 이 집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목합니다. 이 집에서 음식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집의 비법들을 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비법이 전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 대표의 보물창고를 찾았습니다. 계절별로 캔 나물을 햇빛에 곱게 말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정성을 담아 만들어낸 장아찌도 맛있게 숙성되고 있죠.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고운 빛깔 효소들도 보이시나요? 질 좋은 고기와 효소, 나물의 만남.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드디어 실내 들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국에 맛있는 나물집, 좋은 나물 쓰고 아주 진정성 있게 만드는 음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이 집이 전국 최고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저도 잘 모르는 나물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물 다 배우시려면은 며칠 여기 묵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아니라 몇 달이라도 묵겠습니다. 근데 보기 힘든 나물들이나 만지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간단치 않아서 다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건 이제 남은재고 영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소금을 나트륨, 그럼 이건 그냥 미네랄 이렇게 같은 소금이어도 그래서 건강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지금 보시면은 이 평범해 보이는 미나리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남은재라고요. 남은재, 네. 저는 이제 함초나 무슨 그 세발이 이런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주 귀한 겁니다. 잘 못 보시는 건데 그거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부터 전혀 알 수 없는 나물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강산 식후경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한상. 나물이 너무 많아서 그 종류를 따지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좋은 고기를 앞에 두고도 나물로만 쉴 새 없이 그 젓가락이 움직이니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먹는 표정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하지만 이 나물들 고기와도 함께 먹어봐야 그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식이 완료됐습니다. 자, 한식은 제일 큰 문제가 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두면은 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고객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집의 음식은 지금 먹어보니까 염분, 짠맛은 거의 없으면서 재료의 맛이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반 이상은 사실은 이 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인데 이 반찬들이 전체적으로 짜지도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단한 맛을 줬어요. 고기와 먹었는데 속이 거부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요식업계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 첫 경험이 정말 행복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섣달려라는 못 짤 것 같아요. 이거 나무를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아, 나물을 몇 회 정도라고보다는 이제 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방랑객처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뭐가 나고 어떤 것이 나고 이렇게 먹는 걸 즐겨 하다가 식당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나물은 아마 구석구석에 있는 나물을 굉장히 많이 접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 종류 먹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이런 방아예요. 형태로는 방아, 네네. 알기가 힘든데 이게 방아잎으로 네, 나물을 네. 만들었다네요. 예. 저도 이 집에서 상상도 못했던 음식을 만나는데 네. 가격, 식재료 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좋은 음식이고 외식업체의 주방이나 대표님들, 사장님들도 꼭 배워서 예.
손님들한테 이 정도 음식 차려두면은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반찬들, 뭐 식재료 좋은 거 사용하셨고 잘 삭히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로 이 좋은 음식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네, 어떻게 그럼요. 만드는지. 가르쳐 드려야죠. 네. 오셔가지고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데. 그럼요. 예. 자, 드디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 대단한 집에, 마당 넓은 집에 음식들이 사실은 다 만듭니다.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랬지만은 주방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실런지 장 사장님 좀 이야기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아이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네. 가르쳐 드릴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요즘에 흔하게 나는 양파 예. 또는 적채를 이용한 색깔이 좋은 식초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절에 나오는 과일을 다 같이 담는 거, 토마토. 예. 그리고 이제 푸른 나물 2가지. 그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드셔볼 만한 좀 씁쓸한 나물인데 괜찮을 거예요. 그 두릅 종류 2가지. 그리고 어수리 나물. 그렇게 5가지 정도 할 겁니다. 배우실만 하겠죠.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에서 이제 오랫동안 좋은 음식으로 널리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신 분들이 다 만족했던 그 음식을 주방에서 배우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토마토 장아찌예요. 근데 토마토 장아찌는 아주 안 익은 거와 아주 익은 거 중간이래야 단맛이 나고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질해서 뒷꼭지를 짠 것을 이렇게 같이 자르면 돼요. 토마토는 붉은 빛이 안 도는 미숫가루 선택해 주세요. 토마토의 크기에 따라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대쪽남 비법, 바로 물엿에 담궈 수분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장아찌 만들 준비 완료. 간장과 식초. 이제 다시마물 거꾸로. 이거를 생물로 하는 것보다 예. 이 다시마물이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내서 다시마물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엿에 이틀 정도 담궈둔 토마토에 간장, 식초, 다시마물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은 맛을 봐가면서 입맛에 따라 맞춰주시면 된다네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토마토 장아찌, 간단하게 완성됐죠? 이제 바나나를 아주 싱싱한 걸 사셔서 이렇게 껍데기에 데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크기로 자르세요. 독소를 빼는 성분인 펜틱과 각종 영양분이 제대로 빠져나오게 하려면 바나나는 절대 두껍게 써시면 안 돼요. 또 너무 얇아도 축 처져버린다고 하네요. 1cm 내외가 적당할 것 같죠? 흑설탕과 식초, 바나나는 1:1:1 비율입니다. 대쪽남 비법, 식초에 설탕을 미리 녹여주신 뒤 바나나에 부으셔야 해요. 감칠맛을 위해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시는데요. 간수가 빠진 암염을 넣어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게 이제 그 한참 놔두면 이게 이제 축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바나나 식초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풍부한 당질과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식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위벽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몇 년간 두고 익히면 발사믹 식초보다 더 농후하고 달콤한 깊은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건 아주 좋은, 이거 이제 가정에서도 잘 안 하지만 이번 기회에 식당이고 가정이고 이걸 하면 색깔도 예쁘고 좀 다른 맛이 나는 그런 식초를 하나 만들 거예요. 붉은색이 이제 오래도록 변하면 굉장히 고운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 나오니까 이제 연근 같은 절임을 할 때는 아주 괜찮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적양배추의 기둥 부분은 제거한 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사용하는 식초는 음용하기가 좋고 네. 일반 식초를 이용하는 건 음식을 하기가 참 좋아요. 네. 산도가 변하지 않고 또 오랫동안 지속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오래 두고 쓰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식초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위장 기능 개선에 그 효과 탁월한 적양파도 들어갑니다. 적양배추 식초 역시 당도와 가는 입맛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장 사장은 설탕과 식초의 비율을 1대1로 잡는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싫으시다면 3대7의 비율도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 사장표 적양배추 식초를 담는 법이 일반적인 제조법과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걸 담을 때 항상 그냥 그 위에다가 설탕을 바로 뿌렸거든요. 식초에 설탕을 곱게 개어 부어주셔야 합니다. 설탕을 녹여서 부어주면 쉽게 숨이 죽고 식초의 성분이 골고루 더 잘 스며든다고 하네요. 완성된 식초는 뽀얀 분홍빛에 가까운데요. 절여진 양파와 양배추는 생선 조림에 넣어 요리하시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한 톨도 버릴 게 없는 적양배추 식초 역시 완성입니다. 저희 집이 나물이 많은 집인데요. 요새는 이제 그 땅두릅이 그래도 향이 있고 드실만한 것인데 이거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발려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줄기가 너무 뻣뻣해서 못 드세요. 어떻게 해요? 네, 줄기는 순한 가지만, 빼고. 네, 순한 가지만 다 빼세요. 이렇게. 제철 나물로 땅두릅을 추천해 주셨네요. 줄기는 너무 질기니 떼어내어 주시고요. 순한 가지와 잎만 따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땅두릅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꼭 데쳐서 먹어야 한다네요. 고구마 순 줄기 벗겨내는 것 같죠? 가지를 똑 부러뜨려 겉껍질을 벗겨내고요. 얄따랗게 2등분 내어주시면 됩니다. 장 사장은 나물을 만들 때 웬만하면 일정한 굵기로 다듬는다고 하네요. 나물의 길이 역시 검지손가락 정도의 기장으로 일정하게 다듬어주세요. 소금 한 움큼을 넣고 끓는 물에 데쳐주시는데요. 적당히 삶아진 나물. 한 입 베어 물기만 해도 향긋함이 온 입안에 고인다고 합니다. 파릇파릇 잘 삶아진 나물은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제 아까 그 나물을 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을 많이 넣고 삶아야 이렇게 푸른기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해야지 손에서 만져서 말랑말랑해질 만큼만 이게 이제 빳빳하면 이렇게 휘어질 만큼 삶아야 맛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나물은. 깨끗한 행주에 삶아진 땅두릅을 넣고 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있는 힘껏 비튼다는 느낌으로 물기를 빼주시면 보슬보슬 밑준비도 완성입니다. 여기에 다시마물을 넣어 촉촉하게 윤기를 내주시고요. 장사장표 나물 비법, 간마늘은 절대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배, 사과, 양파, 생강, 간마늘로 액기스를 내어 소량으로 첨가하는데요. 마늘 건더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은은한 과일과 마늘 향만 남아 아주 정갈한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성간장을 넣어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쓴나물은 이렇게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줘야 한다네요. 조물조물 무쳐내면 땅두릅 나물도 완성입니다.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 어수리는 당뇨, 노화 방지, 진통, 살균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왕삼이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채소라고 하니 어수리의 나물의 어자가 바로 임금 어자라고 하네요. 잘 말린 어수리 나물을 물에 데쳐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볶기 전에 다시마 물에 넣어 윤기를 내어줍니다. 간은 조성간장으로 맞춰주시고요. 이번엔 참깨와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냅니다. 대쪽남 비법, 참깨는 매우 곱게 갈아서 넣어줍니다. 입에서 까실거리지도 않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네요. 마늘 액기스도 살짝 넣어주세요. 양념이 잘 배어 물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중간불에 볶아주시는 게 포인트. 고소한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죠?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게 전어 굽는 냄새라면 집 나간 입맛을 찾게 해주는 나물, 어수리나물 아닐까요? 자, 오늘 나물과 효소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아마 상에 차려진 거 보고 놀라워하셨을 분들 많으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오늘 배우시니까 나물 효소. 저는 오늘 사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비법을 공개하신 게 마음만 갖고 있고 비법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배우고 정말 가슴속 반성도 같이 갖고 갑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삭힘, 발효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말리는 과정에서도 나물을 띄운다고 그럽니다. 발효를 시켜서 그 좋은 발효 각종 효소와 또 좋은 나물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손님들 상에 내놓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궁금한 거는 사실은 장 사장님 여러 번 뵈면서 늘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효소하고 나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제가 고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기에 관한 걱정이 많아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좋은 먹거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고기하고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이제 그 나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물의 또 맛을 내는 과정이 그 여러 가지 양념을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 발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효소를 하게 됐고 그 효소를 음식에 접목함으로써 여러 가지 단맛을 하게 됐고 뭐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쭉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음식은 역시 손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저도 수차례 봤던 방아잎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봤던 산초열매 장아찌 같은 경우에도 이 집에서는 특이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창의성이고 진정성인데 이런 음식 만드시면은 아마도 어디서나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많은 팁을 주셔서 오늘 너무 크게 감사하게 받아서 가고요. 이 세상 뭐니 해도 시간이 익혀내는 맛이랑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은 못 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예. 삭히고 또 좋은 효소를 섞어 가지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외식업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외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은 고민 많습니다. 남하고 비슷하게 혹은 남하고 다르게 그 해법의 어떤 실마리, 중요한 실마리를 저도 오늘 봤고 사장님도 오늘 보셨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은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손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외식업체에서 파는 음식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심을 파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식당이고 외식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운 여름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짜증납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제 진심을 잘 개발해서 식탁에 내놓고 누구나 대박치는 식당들을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배추, 자색 양배추랑 양파 같은 거라든가 바나나 식초라든가 이런 나물 무침 같은 건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고기 정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팁을 전부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손님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그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는 점주님들의 한숨도 늘어갈 텐데요. 간소한 제철 식재료와 기다림의 미학으로 만들어낸 효소처럼 트렌드를 읽어내는 건강하고 착한 요리를 만든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대종남은 70만 외식업소의 매출이 고공행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다려주세요.